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역사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국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은 원래 타이족이 세운 국가죠. 타이족이 지금 85% 정도 되고 중국이 12% 정도, 그다음 말레이계가 약 2% 정도 됩니다. 종교는 불교가 95%, 이슬람교가 4% 정도 됩니다. 그런 태국은 인구가 약 7,200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또 제국주의 침략을 거치면서도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면 태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국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고조선과 같은 그런 국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엄탱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사람이 이제 쿰보롬이라고 하죠. 쿰보롬이. 그래서 쿰보롬이란 사람이 건국합니다. 쿰보롬은 이제 자기의 자식이 7명 있죠. 그 자식 7명이 7개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시작됐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엄탱입니다. 두 번째 온 것이 뭐냐면 바로 두바라바티. 두바라바티 왕조는 우리가 6세기 때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바라바티 왕조는 실제로 인도와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했던 그런 왕조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태국은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코타이 왕조죠. 스코타이 왕조는 이제 태국의 북부 지역에 스코타이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1238년부터 1438년까지 약 2세기 동안 계속되죠. 자, 그런데 이 스코타이 왕조는 최초의 통일 왕조입니다. 최초의 통일 왕조다. 통일 왕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종교의 불교가 유행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타이 문자가 만들고 타이 문자. 그래서 타이 문자가 발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 문자를 발명했던 왕이 누구냐? 우리나라 세종대왕하고 같은 그런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람카맹 왕이죠. 이런 스코타이 왕조도 나중에 어째요? 아유타야 왕조에 멸망합니다. 1438년이겠죠. 근데 스코타이는 북부 지역에 있지만 북동부 지역에 또 하나의 그런 그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뭐냐면 바로 이제 란다 왕조가 있어요. 란다 왕조는 13세기 말에 이렇게 세기 말에 해가지고 1775년에 멸망한다. 누가냐면 톰부리 왕조예요. 톰부리 왕조에 멸망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란다 왕조는 이제 북동부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북부 지역이겠죠. 여기는 북부 지역에 있었다. 스코타이를 멸망시킨 아유타야 왕조다 그러죠. 아유타야 왕조는 실제로는 1350년에서 1767년까지 여기도 이제 상자부 불교가 유행했다 그러죠. 이 아유타야 왕조는 실제로는 이제 포르투갈과 교류를 합니다. 포르투갈과 교류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미얀마의 꼼빵, 그죠? 미얀마 꼼빵 왕조에게 이제 멸망했다. 네 번째는 톰부리 왕조. 톤부리입니다. 톤 왕조가 있죠.
68년부터 이렇게 1782년까지. 그러면 이 톤부리 왕조를 세웠던 것은 중국계 그 장수였던 피아 탁신 장군이 이제 건국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계입니다. 중국계인데, 중국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태국의 광개토 대왕이라 할 정도로 영토를 많이 했다. 그래서 태국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같이 그렇게 영토 확장에 나섰던. 그런데 그때 장수였던 누구? 바로 짜끄리 장군에게, 짜끄리 장군이 쿠데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쿠데타 하다가 이번에 착 실패한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이 톤부리 지역이, 원래 톤부리라는 것이 이제 지역명이죠. 그래서 톤부리에서 방콕으로 수도를 천도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콕 왕조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가 돼요? 짜끄리 왕조, 짜끄리. 자, 그 다음에 온 것이 이제 뭐냐면 짜끄리 왕조입니다. 짜끄리 왕조는 1782년에서 현재까지 말하죠. 우리가 짜끄리 왕조 하면 현재 태국의 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마 10세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라마 1세죠. 라마 1세. 1세 때는 이제 불교 절대 군주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태국이 입헌 군주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 군주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마 2세. 라마 4세. 2, 3, 4는 2세나 3세는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라마 4세. 라마 4세가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 이름은 이제 몽끝이라고 하죠. 몽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7세에 즉위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 1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무엇을 하냐면 보링규약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1855년을요. 1855년에 어디야 그러면 영국하고 합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보링규약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야? 강화도조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영국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그 이권을 취해복권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라마 그 4세는 실제로는 어째요? 바로 이제 서구 열강을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구 근대화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서구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애교는 뭐냐? 대나무 애교. 유명하죠? 대나무 애교. 이것은 바로 이제 실리 애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서양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서양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서양 근대화 문물을 수입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어쩌냐, 이제 애국인들도, 그래서 애국인 80명을 등용합니다. 아주 요직에 등용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군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그러니까 세관들도 전부 다 애국인으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영어 교육을 최초로 실시를 합니다. 최초로 영어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열강들의 많은 그런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영토를 줘버린 거죠. 그래서 말레이 반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디아를 활량을 합니다. 활량. 활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띄워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활량을 했다. 활량을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째요? 바로 태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는 데 이렇게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 바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게 주로 이렇게 당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라마 5세죠. 라마 5세. 쫄라롱콘이죠. 쫄라롱콘 왕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최고로 그 명성 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뭐냐? 바로 이제 모든 정부의 또는 행정 개혁을 이렇게 해갑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철도나 전기선 도입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근대화를 빨리빨리 추진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갑5 개혁됐던 바로 신분제, 노예제라든가 그 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마 6세가 옵니다. 이제 라마 6세. 쫄라롱콘 대학을 바로 설립합니다. 설립했다. 일부 1처제도 실시합니다. 1처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초등 의무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타이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화민족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이제 중립을 선언합니다. 중립을 선언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자기 나라를 보호했죠. 그러나 1917년에 다시 참전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에 그런 유리하게 돌아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 라마 6세는 이런 또 이 정치를 잘 해갔다 그러죠. 그리고 라마 7세는 실제로 이제 라마 6세의 아들은 아니죠. 라마 6세가 이제 자식이 없이 이제 끝냅니다. 쫄라롱콘의 이제 76번째 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라마 7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마 7세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제 그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의회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청년 장교들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1932년에 일어나죠.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프리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피분 송크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라마 8세 때 드디어 여기에 송크람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됩니다. 총리로 임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총리로 임명했다, 수상으로 임명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입헌 군주제가 수립이 된다. 자, 그래서 라마 8세 때는 실제로 이제 그 태국의 국호가 원래는 시암이었죠, 시암. 그래서 시암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타이로 바꿉니다. 이때가 1939년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타이를 시암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를 시암으로 또 바꿔. 이것이 1945년. 그러다가 다시 시암을 이제 태국으로 또 바꿉니다. 타이로 바꿔. 이것이 1949년. 그래서 현재는 바로 태국 그럽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시암 그죠. 시암.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라마사스는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협조를 합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그래서 이제 영국군을 치는데 협조를 해줘. 그래서 그때 나온 영화가 뭐냐면 콰이강 달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영국 포로를 이용해서 미얀마까지의 그런 철도를 연결하고 이런 공사를 했던 것이 이거다.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라마 9세. 라마 9세의 업적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1973년에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 그런데 1976년 정도에, 다시 말하면 1976년에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했던 탄미삿 대학의 대학생들을 학살합니다. 그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라마 9세 때 이야기다. 그죠? 자, 그리고 라마 9세 때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군대를 파병합니다. 해군, 공군, 육군 다 파병하죠. 그래서 1972년에 완전히 철수했다. 1972년에 완전히 철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라마 10세가 현재 태국의 국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태국 하면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태국은 지금 현재 라마 10세의 그런 짜끄리 왕조의 10세가 바로 이제 무엇을 해요? 바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봅니다. 자, 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시암이라 했고, 시암. 그죠? 그러니까 시암이나 태국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949년에 태국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무엄텐. 이것은 이제 최초의 그런 이제 건국. 그래서 이제 쿤보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조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바라바티 왕조 6세기에 인도와 교류해서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전파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슈코타이 왕조 최초의 통일 왕조인데 북부를 한 것이고, 북동부에서는 이제 란다 왕조가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 문자가 드디어 만들어졌다. 타이 문자가 발명했다. 그래서 이 타이 문자는 실제로는 128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보다 더 빨리. 그래서 그때 이제 랑카맹 그래서 이제 랑카맹 왕이 이제 발명했다는 거. 그다음에 아유타야 왕조에 멸망했다 그죠. 그다음에 아유타야 왕조 하면 바로 이제 미얀마의 꼼바옹 왕조한테 멸망했다. 꼼바옹 왕조. 그다음 톰브리 왕조 하면 역시 중국계 탁신, 이 사람이 건국했다는 것 정도 알아주시고,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같이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짜끄리가 이제 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톰브리 왕조를 멸망시킨 다음에 방콕 왕조라 했고, 이것이 바로 현재 짜끄리 왕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왕조는 짜끄리 왕조다. 그럽니다. 그래서 라마 1세, 라마 4세. 근데 라마 4세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 4세는 최초의 영과의 불평유약, 보링유약 했고, 대나무 애교. 대나무 애교라는 것은 실제로 실리애교로 합니다. 대나무는 어째요? 바람을 엄청 받아도 휘기만 할 뿐이지 꺾이진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을 80명을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뭐 경제교훈이라든가 국방부 여기에 다 임명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서구화를 빨리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어교육을 최초했고, 그다음 말레이 반도라든가 캄보디아를 할랑하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려겠다, 그죠. 그다음에 라마 5세 하면 최고로 유명한 그런 왕으로 이제 태국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노예제나 그다음에 신문제를 폐지했다. 그다음에 라마 6세는 여기에 이제 타이족 중심에, 그러니까 중국계라든가 말레이계를 아예 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민족주의를 앞세웠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다시 참전합니다. 나중에는 참전해요. 참전해서 중립했다. 그리고 라마 7세 하면 역시 민주주의, 그죠? 그래서 의회도 청년 장교혁명이 있었고, 프리디나 그 다음에 피분 송크람이 이제 이끌었다, 그죠? 그래서 라마 8세 때는 송크람이 총리가 되고 입헌 군제가 확립된 것이 이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태국이란 그 국호는 1939년에 했다가 또 다시 시암에서 타이에서 다시 시암, 그 다음에 다시 타이. 우리가 태국이나 타이나 타일랜드 하면 뭐예요? 자유의 땅, 자유의 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일본이 이제 그 요구하니까 일본 말을 좀 들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일본한테 이제 등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콰이강다리, 옛날 그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라마 9세였죠, 라마 9세. 여기는 이제 민주화운동에서 특히 이제 이 탄미삿 대학에 학살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 다음에 라마 9세 때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파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파병해서 72년에 철수했습니다. 1972년에 철수했다, 그죠? 그 다음에 현재는 라마 10세가 계속 태국을 이끌고 있다. 이상으로 태국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